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세간이 좀 뜨겁죠. 평양이 고향이니까 평양으로 모셔가야 한다. 소련공산당군을 현충원에 모시냐. 자유시 참변도 홍범도 장군이 책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홍범도는 비석이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 배워주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과 흑화사변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극상에서 인터넷에서 본 자료들밖에 없습니다. 붉은 군대가 독립군을 자유시에 집결 하도록 유인하고 모두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냈다는, 그래서 독립운동이 기면했다는 정도로 여기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배워줄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범도 장군을 비적이라고 하는 건 친일파들이 하는 개수작입니다. 친일파들의 입장에서는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모든 분들이 비적인 것이요. 일제를 습격해서 총과 탄약,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을 빼앗아서 인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제가 공급해주는 총과 탄약, 식량을 비롯한 물자들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해서 싸웠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인민들이 후원도 있었죠. 친일파들의 눈에는 안중근 의사도 테러범으로 보이는 겁니다. 걔 눈에는 개똥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북한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홍범도 의병대라는 제목으로 조선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한 학교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빈약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일성 주석이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의병대장인 홍범도는 자체로 쇳돌을 녹여 화성대를 만들고 철화를 부어가지고 외놈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요. 홍범도 장군은 1905년 반일 의병대를 조직할 구상을 하고 강계, 삼수, 갑산 포수들을 묶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일제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수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탄약, 화약들을 모두 바치도록 했습니다. 사냥으로 살아가고 있던 포수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포수들이 무기와 화약 등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삼수, 갑산 포수들이 무기를 회수하는 작업의 제일 앞장에는 주도익이라는 친일파 앞잡이가 설레발을 치고 다녔습니다. 1907년 11월 15일 홍범도 장군은 이미 전부터 뜻을 나눠오던 포수들과 함께 의병대를 조직하고 포수들을 묶어 세우고 첫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의병대를 조직한 다음 날인 11월 16일 일제의 북청수비대는 삼수, 갑산지구의 포수들로부터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후치령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의병대는 후치령 고개 밑에서 북청수비대에 대한 매복 전투를 조직하게 되죠. 포수들로부터 무기를 회수해가지고 가던 북청수비대는 후치령 고개 밑에서 전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의 앞잡이 주도익도 처단하게 되죠. 첫 전투부터 일본 수비대를 전멸시킨 겁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후치령 개선에서 목재창고원과 총기 호위병, 경찰들을 처단했고 다음 날에는 북청에서 해산으로 가는 10여 명의 일본군과 우편 호위병을 처단합니다. 연속적으로 얻어 터지게 되니까 북청수비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북청수비대는 11월 24일 날에 60여 명의 일본군을 후치령에 투입합니다. 그런데 홍범도 의병대는 험준한 산악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삼수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11월 25일입니다. 후치령 개선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홍범도 의병대는 삼수성을 들이칩니다. 그리고 삼수성에 있는 일제 기관들을 파괴, 소각하고 악질적인 일본인들을 처단하고 삼수성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삼수성으로 공격하는 일본군 포보를 격파 분쇄하고 삼수성을 고수하게 되죠. 삼수성을 타고 앉아있는 속에서도 북청, 풍산, 황수원, 그리고 갑산, 삼수 일대의 여러 무장소수들을 파견해서 일본군으로 소탕하게 됩니다. 12월 15일에는 장강리에서 일제 화물과 우편 호위병을 기습해서 소탕하고 26일에는 삼수군 중평장에서 함흥수비대 소속 일본 기병대와 교전해서 격퇴합니다. 12월 31일에는 일제가 삼수성에 대한 두 번째 토벌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3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일본군이
두 번째 토벌에서 실패하고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인 1908년 1월 9일에 일제는 200여 명의 군대와 경찰, 헌병으로 모진 토벌대를 세 번째로 삼수성에 들이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 우병대는 일부 병력으로는 삼수성을 고수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토벌대가 도착하기 전에 삼수성을 빠져나가서 1월 10일 새벽 6시에 갑산읍을 공격하게 됩니다. 갑산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주구들을 처단하고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파괴 소각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소부대로 나뉘어서 삼수, 갑산, 장진, 단천, 함흥 등지로 활동구역을 넓히면서 일본 놈들을 연속적으로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자 일제는 어떻게 하냐면 의병대 대원들이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식량도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 우병대에 대한 기순 작업이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일부 우병대원들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서 기순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또 죽이죠. 1908년 5월 4일입니다. 북청수비대장 하세가와는 홍범도 장군을 기순시키려고 순사대를 보냅니다. 홍범도 장군은 북청군 도하리에서 자신에게 기순 검거를 하러 온 순사대를 기순한 의병대원들을 사살한 보복 차원에서 모두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1908년 4월 이후에 진행한 크고 작은 전투들만 해도 북청 덕사기 전투, 오두벙령 전투, 은방골 전투, 산고개 전투, 갑산 습격 전투. 갑산은 2008년 12월에 두 번째로 또 들이치게 되는 겁니다. 부전 따라지 전투, 용문동 전투, 삼수구읍 전투 이런 전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투들을 치릅니다. 이 전투들에서 일제 통치기관들을 파괴 소각하고 일제 침략자들과 구주구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했고 인민들이 생명재산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토벌이 심해지자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자 1910년 가을에 우병대 일부 성군들을 이끌고 간도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러시아의 원동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되죠.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소련 공산당과 소비에트 러시아 인민들 그리고 체스코, 마자르, 볼스카 등 볼스카는 폴란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온 수만 명의 국제주의 지연병들을 한편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무력 간섭자들과 그들이 부추김을 받은 백파 세력들을 한편으로 하는 공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918년 3월 영국, 프랑스, 미국 침략군은 무르만스크를 점령하게 되고 4월에는 일본 침략군이 울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게 됩니다. 올해는 비리케 침략군이 자카캅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5월 25일에는 1차 대전에서 러시아에 포로되었던 체스코슬로벤스크 군단이 반란을 일으키고 1918년 여름에 러시아 영토의 4분의 3이 미국 무력 간섭자들과 백파군이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혁명 정부들이 생겨나게 되죠. 1918년 하반기부터 붉은 군대가 볼가강 유역과 우랄의 일부 지역을 비롯한 동부전선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8년 말, 2019년 초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가 독일군이 강점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발대 연안 국가들의 소비에트 정권이 복구되게 됩니다. 시베리아에는 꼴차크, 남부 러시아에는 제니킨, 서북부 러시아에는 유제니츠 백파군들이 있었습니다. 동부전선의 붉은 군대는 1919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꼴차크를 격밀하고 우랄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19년 하반기에는 유격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시베리아를 해방하게 됩니다. 1920년 3월에는 붉은 군대가 이루코츠크를 점령하게 되면서 꼴차크 군대는 최종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범도 장군은 1919년 여름에 간도의 연길, 왕청 지방에 도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조선 독립군을 조직하고 왕청년, 봉오동을 근거지로 하고 독립군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1919년 8월에 해산진이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고 9월에는 갑산군에 진입해서 금정주재소를 습격하게 됩니다. 10월에는 강계의 만포진을 점령하고 자성군으로 진출해서 일본군과 사흘간 교전하게 됩니다. 그 교전 과정에 일본군 70여 명을 사살하죠. 1920년 6월에 있은 동호골 전투, 10월에 있은 청살리 전투에서 일제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반일 무장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오를 이끌고 이루쿠츠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련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무력 간섭이 종식될 때까지 붉은 군대와 함께 일본군과 백파군과 연결이 싸웁니다. 그러던 중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사이에 독립군 대표로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러시아 원동 지방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이 무력 간섭이 끝장나게 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운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1937년 가을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데일리를 보니까 소련 공산당이 일제히 사주를 받아서 독립군을 유인 학살한 자유주의 참변 때 홍범도 장군이 스탈린 부대에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스탈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셨고 타향에 사시다가 타향에 묻혀 계셨고 지금에야 조국에 돌아온 분을 이제는 독립군 학살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에서는 자유주의 참변을 흑화사변이라고 부릅니다. 1920년 일제는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세계사단이 병력을 동원해서 경신년 대토벌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독립군을 토벌하기는커녕 봉오동에서 홍범도, 최진동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에 오히려 토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악에 바친 일본군은 독립군에 당한 분풀이를 적수공권인 인민들에게 했습니다. 이후에 청산리 전투에서도 일본군을 경멸했지만 일본군의 토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은 소만 국경지역의 완충지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운동안에 기여던 종파분자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리면서 독립군도 거기에 말려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헤게모니 쟁탈전은 자유주의 참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련 공산당이 일제히 사주를 받아서 독립군을 유인 학살했다는 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그 당시 낙후한 무장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은 일제히 토벌을 피해서 소만 국경지역의 완충지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은 공민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소비에트의 적인 꼴차크의 백파군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일본의 사주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독립군을 재편해서 붉은 군대에 편입시키려고 했던 것이지 일제히 사주를 받은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독립군 지휘관들도 소련 붉은 군대에 편입되게 되면 자기들이 지휘권을 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이 마당인 북부 조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싫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국제당을 등려해본 자유주의 대대가 붉은 군대와 함께 자기들이 지시를 듣지 않는 대한독립군과 대한우용군을 공격하는 이런 민족 상정을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아마 소련군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땅에 있는 무장단체인데 자기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까 안 입고 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르쿠츠크파가 이끄는 자유주의 대대 지휘관들이 나서서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는데 공격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지만 1917년 10월에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공민전쟁이 시작되고 1920년 6월이면 붉은 군대가 꼴차크로부터 이르쿠츠크를 해방시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공산당의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흑화사변을 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 내부에는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 상쟁을 일으키던 나쁜 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줌도 못 되는 자들이 헤게모니 쟁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는 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 와서 보게 되면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본이 밑구녕도 핥는 자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나대는 꼴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가슴 아픈 민족 상잔의 비극을 이용해 먹고 있는 자들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면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조선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말아먹은 흑화사변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옳은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